시간입니다. 마포 아파트가 4억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아무리 627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4억, 40억 아파트가 4억이 떨어져도 10%나 떨어지는데 11억, 13억 하는 아파트가 4억이 떨어졌다? 고점 대비? 고점도 아니죠. 최근 거래 가격 대비 30%, 40%가 떨어졌다? 이게 무슨 일이지? 경제 위기가 왔나? 아니, 실제로 이게 기사에 떴으니까요. 실거래 가격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출동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12억 마포구 아파트 8억에 팔렸다. 초강력 대출 규제 출렁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일단 현장에 갔다 왔고 현장 갔다 온 영상은 또 별도로 올릴 거고요. 일단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627 대책 이전에 6월 4주차가 서울 평균 상승률이 주간 상승률이 0.43이었는데 0.16%로 한 달 만에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났네요. 그렇죠. 3분의 1 토막 정도 났고 마포 문제가 됐던 0.98%에서 0.11%로 와, 이 정도면 몇 분의 몇 토막이에요?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정도 났네요. 그렇죠? 거의 9분의 1 토막이 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마포 집값이 특히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발표됐던 이게 6월, 7월 3주차 통계를 보게 되면 송파구는 반등을 했고요. 7월 2주차가 0.19%, 서울 평균이 0.16, 떨어지는 상승률이 감소되는 속도가 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 서서히 적응하고 있다. 심리가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627 이후에 송파구는 오히려 0.36에서 0.45 반등을 했고, 그래프 보면 이 부분이 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죠? 쭉 내려오다가 살짝 완만해지는데, 앞으로 한 2, 3주 정도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3주 흐름이 이렇게 될지, 또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떨어질지에 따라서 가파르게 떨어진다면 심리가 계속 위축이 된다는 거고 완만하게 가면 심리가 이제 적응을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흐름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파트 두 개입니다. 4억 떨어진 아파트가 두 개였는데 상암 월드컵 파크 3단지 아파트입니다. 3단지 아파트. 이 아파트를 좀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걸 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2025년에 5월입니다. 5월에 12억에도 거래가 됐고 7층이 층수도 중요합니다. 1층 저층이 9억 9천만 원이니까 1층과 7층 차이가 좀 나니까 그리고 12층이 11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15층이 11억 3천만 원 3층이 10억 4천5백만 원 1층이 9억 9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11층이 갑자기 8억이다. 11층이면 이제 12층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15층하고 비교해도 되고요. 8억?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특수관계. 부모 자식 간이나 특수관계에서 세법상 30% 이내로 이제 하면은 봐주기 때문에 11억 3천에서 30% 정도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다. 현장 부동산 사장님이 짜증을 굉장히 내십니다. 왜? 아니, 이거 특수관계 물건이고 정상적인 매물도 아니었는데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8억이면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런 물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부동산들이 찍습니다. 저라도 전세가 6억이거든요. 8억이면 2억 현금 있으면 34평 상하마 아파트를 사는데 누가 안 사겠습니까? 이런 매물 안 나옵니다. 이런 매물 나오려면 경제 위기급으로 큰 충격파가 한번 빵 때려줘야 됩니다. 우리 2022년 말처럼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이런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627 대책으로 4억이 떨어진 건 아니다. 특수관계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아파트는 성산시형 아파트입니다. 20평과 23평이 모두 다 두 개가 공교롭게도 20평이 7억 2천에 거래가 됐고 23평이 7억에 거래가 됐는데 23평을 한번 보면 직거래 빼고 우리가 가격을 볼 때 직거래는 빼는 겁니다. 여기 직거래 되어 있잖아요. 직거래 빼고 보게 되면 6월에 10층이 13억, 14층이 12억 5천. 이게 뭐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13억 5천 막 이러는데 13억 7천8백 13억 9천 막 이런데 7억이 떴다는 거죠. 아무리 3층이라도 3층에 7억이 떴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한 20% 잡아줘도 13억 5천에 20% 저렴해도 한 11억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7억이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말도 안 돼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말이 안 돼. 30%를 넘어버리거든요. 이거는 세법에 걸립니다. 국세청에. 특수관계라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특수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뭐 채무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돈 3억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안 갚습니다. 야, 내 집 가지고 가. 라고 해서 그 집을 3억 저렴하게 이렇게 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특수거래다. 정상적인 매물은 아닙니다. 왜? 아니 9억, 10억에 나와도 금방 팔리는 물건을 누가 7억에 팝니까? 저라도 그러면 9억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현장 부동산들이 매물 접수해서 판단 말이에요.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아닙니다. 7억짜리가 현장에 안 뿌려졌다는 얘기는 어떤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 부동산들이 다 찍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게 기자들이 직거래가 아니니까 그냥 이 표만 보고 그냥 7억짜리 떨어졌어라고 하는데 확인 전화 한 번만 해도 현장에 이게 정상적인 매물 627 대책으로 떨어진 게 아닌데 그냥 억으로 끌어서 조회수 올리려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점. 거래는 뚝 떨어지고 매수 문의도 떨어지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관망으로 돌아서고 집을 팔려는 분들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학이 떨어졌다는 건 너무 자극적이다. 제가 뭐 떨어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뭐 공급이 많다, 수요가 줄어들었다, 뭐 경제가 안 좋다, 어떤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627 대출 규제 한 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적응을 하는 단계고요. 이제 서서히 심리가 적응되고 있으면 이제 실질 효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정부는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대책이 언제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적용이 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왜? 이게 나의 전 재산이니까, 나의 노후니까, 나의 자식의 인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집 가진 사람을 어떤 악마화해서도 안 되고요. 집이 없는 사람을 또 악마화해서도 안 되고 서로의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역지사지 해보면서 또 저는 무주택자들은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자본 갭 투자를 막고 기획부동산 같은 거 처벌하고 전세 사기 엄벌하고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집 하나 가진다고 해서 전세 끼고 집 하나 산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투기와 악마화하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결국에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집 하나 정도는 사는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또 부동산 정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 하나 사서 집값이 폭등했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시장이 잘못된 거죠. 국가가. 왜? 수요 분산에 실패했고 공급을 늘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건 국가의 책임이고요. 집 하나 사서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국가 경제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뭐 강남 같은 데 20채, 30채씩 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얼마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부동산 시장이 저는 급등을 원하지도 않고 급락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안정적인 흐름 유지가 되는 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습니다. 집값 급락하게 되면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부자들이 돈 벌어요. 쓸어 담거든요. 무주택자들은 급락하게 되면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아니 전 재산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닙니다.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정되는 부동산 시장 흐름 속에서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을 한번 꿈꿔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참, 그리고 이것도 얘기 좀 해야겠네요. 큰 폭의 하락근에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30% 이내 차이가 나면 특수관계고요. 30% 이상 차이가 나면 특수거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이고 특수거래는 어떤 사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는 금매물이 나오면 부동산이 찍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폭락이 오면 경제 위기 상황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폭락할 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하고는 이때 이 정도 조정이 됐다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